오늘은 영호님 모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방청객이 한 20, 30 정도, 25명 정도 오셨는데 네. 우리 빨대양 사상 최고 많은 방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 보인다고 거짓말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자, 파도 한번 파도. 와! 자, 우리 파도. 요새 우리 당 전당대회 재밌었죠? 그러니까 원래 긴장되는 게 아닐 텐데 이준석 이 한 명도 이준석계가 당선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제 되게 긴장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은 네. 지난번 그 민주당 전당대회 때는요. 네. 뭐 가면 뭐 투표 뭐 여론조사 뭐 70% 이렇게 하니까 재미없다는 거 좀 아슬아슬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 전당대회가 지난 시기 전당대회보다 왜 재미난 줄 아세요? 태호님 나오실 때. 자. 저기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준석하고 우크라이나 가신 거에 대해서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예, 이런 요청이 있네요. 이런 거예요. 그때 원래 우리 당에 네, 외교관 네. 출신이 2명 있어요. 네. 그래서 조태용 의원이 국제관계위원장이고 난 아무것도 아닌데 네. 이준석이가 어디 갈 때는 외교관 출신, 외교를 잘 모르니까 외교관 출신을 꼭 데리고 가요. 근데 그때 조태용 의원이 미국 대사로 임명나서 지금 떠나기 직전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보고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당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간다는데 잘 갔다 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네. 그래서 이거 같이 외교도 뭐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당을 위해서 따라갔지. 그래서 따라가서 열심히 잘 했는데 내가 이준석 같이 다니면서 언제부터 내가 이 친구가 이거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이 나는 대선 때까지만 해도 그때 뭐 잠수 탔다 나타났다 뭐 출가했다 돌아왔다 막 이래서 그때 옆에 사람들이 저 이준석 진행한다 이러는데 난 또 뭐 좀 약간 우리 대선을 좀 흥행하기 위해서 좀 그러는가 이렇게 좀 갈피를 좀 잡을 수 없어 하기는데 그에 우크라이나 갔다 와서 막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지면서 그때 한 발언 중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국민의힘 불태워야 된다. 진짜?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말 듣는 순간에 아니 당 대표라는 사람이 당을 불태워야 된다는 건요. 그거는 당원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청할 때 그때 비공개 우청에서 제일 먼저 나가서 빨리 이거 우리 당이 이거 윤리에 제기해서 징계해야 된다. 내가 첫 발언을 얻고 내가 그때 했는데 원래 우청에서 한 발언은 비공개로서 외부에 유출시키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날 저혜진 의원이 딱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하면서 오늘 우청에서 태영 의원이 이준석 바로 징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또 우청 내용이 또 다 공개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가 징계해야 된다는 이야기 심지어 태영호 의원 같은 분까지도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기로는 우크라이나 가실 때 대통령이 허락했다라는 말로 속아서 갔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맞아. 그때는 우리 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들으셨어요? 아니 대통령이 동의 안 했다면 우리가 왜 갔겠어요? 대통령실하고 다 합의 다 반 거고 저열이 다 끝난 문제다. 그렇게 해서 그래 이거 대통령이 우중이네 이렇게 다 생각하고 따라가고 만약 대통령이 우리가 여당 의원들인데 대통령 우중이 아니라면 왜 따라갈 수가 없죠. 한두 명도 아니고 그때 무리지어서 그때 따라갔거든요. 그렇구나. 그건 뭐 팩트구나.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기 지난번에 우리 북송 어선 2명 있지 않습니까? 그 진실이 혹시 뭔지 의원님 아시나요? 아니 제 생각에는 그때 강제 북송 장면을 보셨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끌고 가잖아. 안 가겠다는 막 눈도 가리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끌고 가다가 넘겨줄 때 거기에 바로 북한군이 나와 있잖아. 북한군에다가 이렇게 넘겨주는 게 딱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부글부글 끓는 용광로에 이렇게 쳐넣는 것처럼. 정말 나는 저 사진이지. 저 북한군이 와서 잡아가고 저 넘기는 거. 근데 지금 내가 유엔군에게 무슨 동영상을 자꾸 달라는데 안 주는가 하면 내가 이 동영상 꼭 찾을 거예요. 저기서 지금 넘어가잖아요. 들려오는 소문에 하면 저 몇 걸음 갔다가 쟤들이 주저앉으니까 거기서 북한군 애들이 두들겨 팼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저 판문점 구역은요. 우리 측 유엔군 카메라가 그걸 다 찍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엔군 측에 공식이 오고 있어요. 이거 동영상 있으면 달라. 근데
있다는 얘기도 안 하고 없다는 얘기도 안 하고. 이 사람이 살인자라고 얘기해요. 16명을 죽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징어 잡이 배에서 저 2명이 16명을 죽이는 글쎄 나도 저 사건은 철저히 좀 조사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완전히 증거 하나도 안 남겼어요. 그러니까 배가 남아있으면 배에 핏자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게. 그것만 갖고도 조사할 수 있는데 배도 다 해서 배를 북한으로 보내버렸잖아요. 아예 증거는 싹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정의용 실장하고 서훈종 국정원장 지금 다 사법 처리 시작했는데 저 사건 철저히 저거 조사해야 됩니다. 최고위원 되면 저 처리가 좀 빨라지나요? 어쨌든 빨라진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빨라진다고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야 돼. 빨라진다고 해야 겁나 빨라져. 야, 내가 이런 정무적 감각은 없어 내가. 제가 저거 빨리 좀 해서 저거. 네네네. 그 이제 간첩단 사건이 최근에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구시대식 종북몰이라 그랬나? 천하람이 그죠? 예,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저 천하람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대단히 잘못된 얘기예요. 김정은 정권 시대에 들어와서 왜 간첩단이 늘었는가면 원래 북한은 간첩을 보낼 때 군이 정찰청국 김영철이 정찰청국에서 간첩들이 보내는 거하고 통일전부 전선부 문화교류국에서 이렇게 두 곳에서 보냈어요. 우리로 말하면 독과점이랑 같이 두 곳에 이렇게 하니까 경쟁이 아니라 그래서 간첩 업무를 안 하던 보위부와 또 군 보위사령부도 난파 간첩하게 돼서 이제 4개 기관하는 거예요. 4개 안 하고 누가 더 잘해 하고 충성 경쟁시킨 거예요. 그래서 간첩들이 일단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뭐냐? 왜 최근에 와서 간첩단들이 활개치느냐?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석이 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거 폐지해요. 맞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간첩 잡는 거 다 국정원이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에 넘어가요. 경찰 간첩 못 잡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번에 드러난 간첩단 사건 보세요.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 와서 오라고 해가지고 갑다 줘. 그러면 우리가 간첩을 잡자면 국정원에는 해외에 네트워크가 있어서 끝까지 추적이 가능해. 경찰은 이거 안 돼. 근데 바로 경찰에 넘긴다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내년 1월부터 폐지하니 북한은 지금 사기가 난 거예요. 또 정부 간첩단들은 야 이거 1월 1일만 딱 넘기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내가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 할게요. 속초적으로 간첩이 지금 들어와. 그러면 이 첩보를 경찰이 입수했다. 경찰 대공수사 파트에서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보고해야 될까 경찰은? 경찰서장? 이거 우선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잖아. 이걸 경찰과 군부대를 동원해서 잡겠느냐 말겠냐. 이건 결론을 줘야 되잖아. 그럼 누구한테 보고해? 지금 국정원은요. 국정원장이 직접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한테 독대합니다. 국정원과 대통령이 나눈 대화는 누구도 몰라. 이거는. 그런데 경찰로 간첩 잡는 권한이 넘어가면 그러면 경찰 대공수사 파트에서 이건 누구한테? 경찰청장한테 보고해야 되겠지. 그리고 경찰청장이 대통령 직접 갈 수 있는 거야? 없어요. 누구한테? 행안부 장관한테. 행안부 장관은 지금 자기 상사가 총리야. 그러면 간첩 하나 잡기 위해서 보세요.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총리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가. 이게 보완이 될까? 자, 예를 들면 내가 CIA 국장입니다. 국장인데 러시아 간첩 어디 있어? 그러면 쟤들 잡을까 말까 할 때는 CIA 국장은 바로 바이든한테 직접 들어가서 맞습니다. 대통령 가까 이거 어떡할까요? 어떡하자. 좀 더 보자. 딱 나. 이런 비밀입니다. 오직 대통령 국가 원수만에 딱 하는 게 이 전 세계 모든 방첩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합동 연설 때마다 가서 하는 말이 뭐냐? 날 최고위원으로 뽑아주면 무조건 저 국정원 대공수사권 백지화 이거 저 경찰에 넘기는 거 이거 완전히 백지화하겠다. 그래서 범국민적으로 우리가 두고 일어나서 절대 국정원 대공수사권 없애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벌려야 돼요. 이게 제가 최고위원으로 돼야 할 첫 번째 이유예요. 아니 세상에 간첩 잡는 기능을 없애버리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국가정보원의 업무 추진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걸 다 까게 했잖아요. 맞아. 그런데 정보원들을 관리하는 거는 비밀리에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그걸 다 까게 하고 업무 추진비를 줄여버리니까
정작 대한민국이 활용해야 될 정보원을 대한민국 국정원은 활용하지 못하고 그 틈에 CIA가 접촉을 해갖고 CIA는 그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갖고 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보원들이 다 CIA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관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국정원의 업무 추진비를 다 폐지해버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그 말씀이 네. 결국 간첩 잡는 것도요 다 돈입니다. 네. 정보가 맞아요. 공짜가 없거든요. 네네. 아니 빌 라덴을 뭐 오바마가 다 돈으로 다 수적해서 찾아낸 거잖아요. 빌 그렇죠, 라덴도 그렇죠, 그렇죠. 다 돈을 가지고 그다음에 뭐 마약 수사도 갖고 딱 네. 같은데 이게 경찰로 넘어가면 국정원이 쓰는 특활비 규모하고 경찰이 쓰는 특활비 그렇죠, 그렇죠. 규모하고 완전히 다르죠. 다르죠. 예. 우리 간첩이 아니고 마약 사건을 이야기해도 예를 들면 야, 저게 마약 지금 밀수 집단일까 아닐까 이거 알려면 돈을 써야 되잖아. 네. 돈을 써야 되는데 가령 경찰은 한 100만 원 정도 쓰려도 이게 업무가 너무 복잡해. 문건을 네, 뭐 네, 하고 네, 뭐 하고 네. 국정원은 비슷해. 그러면 한 대담하게 한 1,000만 원 써보자. 네. 뭐 이 푹푹 써서 바로 잡아낼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경찰에 넘긴다는 건요 간첩 안 잡겠다는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노조 활동가 하시잖아요. 네. 이번에 노조회계 지금 맞습니다. 야, 국정원에 뭐 이런 간첩 잡는 특활비 이건 샅샅이 보자가면서 네. 노조 좀 보자고 하니까 지금 회계 못 본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노조처럼 저렇게 회계를 땅땅 저 방탄치고 누구도 못 보게 하고 국가보자금 수천 원 썼는데도 자기네 건 보지 못한대. 정말 국가가 기밀로 진행해야 되는 건 다 까라 그러고 네. 국민 세금으로 정당하게 나간 세금은 못 보여준다 그러고 정의원 회계조차도 보지 못하는 이런 나라에서 국정원 특활비만 다 보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 질문 뭐 좀 드리겠는데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이제 당대표 전당대회 하는 이유가 뭐 당대표 최고위원 뽑아서 내년 총선을 이제 이기자 뭐 이런 거 하려는 거 아닙니까? 내년 총선을 근데 북한에서 뭐 공천 같은 거 되게 그렇게 잘하셨다고.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뭐 우리나라 넘어온 이유가 공천을 잘하려고 넘어온다.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좀. 정부가 지금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을 걸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제발 국민의힘이 그냥 여성, 장애인 이렇게 민주당 하는 거 따라하지 말고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 노동, 교육, 연금을 우리가 개혁하겠다고 하면 노동 개혁, 연금 공천 그 전문가들이 사실은 당연 공천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 그렇지. 밀고 나가겠다. 아. 그걸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남들 다 하는 장애인 하나, 여성 하나, 무슨 청년 하나 그러면 안 돼. 이런 보여주기식 공천이 이제 그만하고 국정운영 방향이 공천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공천을 태우님이 가시면은 꼭 부르짖어서 또 안보 굉장히 그러게. 중요하다. 민주당과의 결정조차 내가 공천 잘하자고 온 사람인데. 네. 우리 당분 나가신다 길을